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베트남 달랏입니다. 달랏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달랏 도착한 지 한 몇 분 안 됐는데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달랏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후옌 179라고 하는 호텔인데 여기는 꽤 유명하긴 한데 어쨌든 가성비 호텔로 유명한 편이고 뭐 럭셔리한 그런 호텔은 아니긴 하죠. 지난번 나트랑 때처럼 제가 호텔 이야기도 좀 하면서 이후에 저녁 때 나가가지고 야시장도 좀 구경하고 저녁을 한 바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영상을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영상은 달랏에서 머무는 호텔과 그 밤거리를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네요.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후옌 179라는 호텔은 과연 어떤 곳인지, 그리고 달랏에서 보여지는 그 첫날 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저도 달랏은 처음이거든요. 긴장 많이 되고 기대도 많이 드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렛츠고! 지난번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여기가 제가 머물게 된 호텔 후옌 179라는 호텔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 건물들이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호텔이에요. 호텔이 굉장히 작죠. 여기서 이제 3박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 유명하더라고요. 한국인들한테도 평이 좋고 근처에 한식당도 있고 뭐 그래서 지내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야, 여기도 되게 프랑스 느낌 나는 건축 양식이에요. 안에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하네요. 여기는 제가 머물 달랏 호텔 후옌 179의 스탠다드 룸입니다. 1층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1층에 있는 객실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침실이 보입니다. 룸의 크기는 어쨌든 성급 때문인지 아니면 가격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머물렀었던 그 나트랑의 발코니 호텔보다는 작고요. 처음에 왔었던 그 하노이의 베리스 호텔 보다도 조금 작은데 그래도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룸이 크고 작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쵸? 보면은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침대 바로 옆으로 각각 하나씩 있고 이런 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컴퓨터 작업 같은 거 할 수 있는 작업대도 있고 과자 같은 걸 놔뒀는데 이거 다 유료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랑 냉장고에 있는 음료 같은 경우에는 다 유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V, 삼성 걸로 TV 있고 거울 있고 뭐 깔끔하네요. 그림 있고 옷장도 있습니다. 냉장고도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장고에 있는 음료는 드시면 안 되고 여기 위에 있는 물만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지? 히터인가? 공기청정기인가? 잘 모르겠는 게 하나 있네요. 이거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욕실 한번 볼까요? 욕실은 욕조는 없어요. 대략 이런 느낌의 방이고 수건 넉넉하게 챙겨줬어요. 이런 거 좋고 이렇게 변기 있고 여기도 일회용품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베트남에 있는 호텔들은 전반적으로 일회용품들은 대부분 갖춰져 있네요. 그 캡슐 호텔을 제외하면은 다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쁘지 않습니다. 뭐 욕조 굳이 필요 없잖아요. 네, 욕조가 없다는 걸 제외하면은 충분히 지낼 만한 그런 화장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요런 방입니다. 뭐 보여드릴 게 많진 않죠. 근데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면 준수하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달랏은 길게 안 있어요. 제가 3박만 딱 있을 거기 때문에 3박 동안 머물기에는 아주 준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달랏에서의 저녁이 왔습니다. 지금은 저녁 6시 정도 됐고요. 아직은 호텔 앞이에요. 여기. 그래서 지금부터는
달랏 저녁 구경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시간, 야시장 정도만 좀 다녀오고 시내가 어떤 모습인지만 좀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저녁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선선하거든요. 달랏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산악지대에 있어요. 산 중턱쯤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게 마치 사파 같죠. 이제 사파보다는 해발 고도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언덕이 조금씩은 보이는데 사파만큼 막 의학스럽게 가파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점은 좋고, 어쨌든 간에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좀 덜 더워요. 나트랑에 있을 때보다도 확실히 더운 게 좀 덜 느껴지기는 합니다. 달랏은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많이 소개가 돼서 요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었던 장소죠.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들도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 혼자 산다의 프로그램 역할이 컸던 것 같고, 그거 이외에도 뭐 내돈내산 독박 투어인가? 거기서 잠깐 비춰진 적이 있고, 그런 식으로 국내 예능에서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최근에 한국인들이 많이 몰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시장을 가면 한국인들이 진짜 많다고 그러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달랏은 여기 럼비엔 고원이라고 해요. 럼비엔 고원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산악마을이고, 해발 고도가 1500m라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언덕이 사파만큼 많진 않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파만큼은 아니지만 언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힘을 줘서 걸어야 되는 언덕들이 조금씩은 보입니다. 조금 참고하시면 좋고, 그래서 저처럼 체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약간 걱정이 되는 그런 곳도 있긴 해요. 그래도 뭐 이미 사파에서 단련이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걷다 보면은 여기 또한 프랑스식 건물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프랑스 식민지의 역사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베트남 남부 쪽은 많이 덥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해변도 덥고 도시도 덥고.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 식민지 생활을 할 때 너무 더운 거야. 그래가지고 좀 이제 덜 더운 곳을 찾자 해가지고 찾게 된 동네가 이 달랏이라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네 좀 덜 더운 곳에다가 시설도 만들고 마을도 만들고 뭐 휴양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만들자 해가지고 발전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달랏 같은 경우에도 랏 민족인가 하는 그 소수 민족이 살았다고는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들은 바만 있어가지고. 현재 역사로 남아있는 부분은 어쨌든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이 도시가 많이 바뀌었다 라는 사실 정도겠네요. 호텔 근처에서 몰랐는데 걸어서 한 10분 정도 내려오니까 이렇게 번화가가 나옵니다. 여기 작은 호수 보이시죠? 작은 호수를 끼고 있는 여기가 바로 번화가고, 이 가운데에 분수 로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분수 로타리까지 왔다 싶으면 그냥 시내 들어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롯데리아 있으면 시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튼은 그래서 요 로타리를 기점으로 쭉 둘러보시면서 시내 구경을 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도 야시장 보고 저기 호수 한 바퀴 돌고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랏 야시장입니다. 나 혼자 산다에도 나왔던 바로 그 장소, 여기가 야시장이고요. 야시장인데 가운데로는 차랑 오토바이 같은 게 다니네요. 뭐 차 없는 도로를 하거나 하진 않아서 길 쪽에 바짝 붙어가지고 구경해야 될 것 같아요.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은 나트랑에 있었던 야시장과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대신에 이제 폭이 넓어서 그런 건 넓어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도로 끝까지라고 감안을 한다면은 글쎄요, 되게 넓진 않죠.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품목들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옥수수도 팔고 고구마도 팔고 꼬치도 팔고. 그래도 여기는 먹을 게 좀 있다. 나트랑의 야시장은 야시장 내에서 먹을 걸 팔진 않았고, 야시장 내에 조그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먹을 게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네요. 여기는 그래도 먹을 게 어느 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쪽 한쪽으로는 또 이제 옷가게들 이런 것들 좀 보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시골 동네에도 한국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패키지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시장 끝쪽으로는 이렇게 로터리 같은데 광장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 광장 같은 곳에 쫙 앉아 있잖아요. 마치 호환게임 호수의 분수 느낌처럼 만남의 광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장소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옷 같은 거는 전반적으로 뭐 10만동 전후로 이제 많이들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는 뭐 짭이라기보다는 그냥 브랜드 없는 옷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호에 맞게 고르셔도 좋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야시장은 흥정 문화죠. 여러분들 뭘 구매하실 때는 흥정 잘 하셔야 돼요. 뭐 일단은 50%부터 한번 불러보시고 그때부터 절충안을 찾는 게 흥정의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모든 쇼핑을 호치민에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히 쇼핑을 할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 애당초 이런 옷가지들은요 저한테 맞는 게 없어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이 슬픈 운명. 아마 가게에 들어가면 어우 쏘리 막 이럴 거야 분명히. 시장에서 뭔가 간식이라도 먹자라는 마음으로 근처에 있는 가게를 왔어요. 이거 TV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여기 달랏 피자라고 팔거든요. 뭐 대단한 피자는 아니고 달랏에서 파는 피자니까 달랏 피자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네,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펼쳐진 거를 따뜻하게 데핀 다음에 접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레페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다. 제가 맛에 대한 이야기는 쇼츠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쪽 골목 로터리 앞쪽으로만 이제 야시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시장 구역은 여기 말고 또 있습니다. 이쪽 골목, 이쪽 골목으로 가도 시장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시장, 저쪽으로는 이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아마 시내로 연결되는 길인 것 같아요. 옆으로 보면 또 달라 이게. 그래서 이쪽도 시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나트랑에 있는 야시장보다 넓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볼거리도 많고, 특히 여기는 먹거리를 좀 파는 게 재밌어 보이고, 확실히 나트랑에 있는 야시장보단 여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핫플레이스 같네요 진짜. 저는 이 계단도 단순히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곳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계단 중간중간에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뭔가를. 이거 뭐야. 저는 단순히 그냥 앉아서 쉬는 곳인 줄 알았더니 이마저도 노점인 거예요. 이야, 이것도 진풍경이네. 재밌네. 지금 가볍게 야시장을 좀 둘러봤는데요. 야시장 괜찮았어요. 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아 좋았고, 제가 베트남에서 머무는 동안 사파랑 나트랑에서 야시장 갔었잖아요. 거기들보다는 훨씬 괜찮았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여전히 호이안에서 봤던 야시장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뭐 사파나 나트랑에 비하면 충분히 야시장다웠고, 야시장 규모도 좀 더 크고 볼거리도 많고, 특히 먹거리들이 저렴해요. 제가 먹었었던 아까 그 피자 있잖아요. 그 피자가 25,000동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치면 1,300원, 1,400원 꼴인데 굉장히 저렴하죠. 물론 양은 작습니다만 굉장히 저렴해요. 뭐 망고 한 접시 썰어놓은 것도 한 1,000원, 1,200원이면 먹을 수 있고, 한마디로 음식값이 굉장히 저렴해서 이게 진짜 동남아 야시장 가격이구나, 물가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저렴하게 물건들 사기도 좋고 기념품 사기 좋아서 한 번쯤은 다 오시게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까도 살짝 봤었던 호수가 있습니다. 이거 호수 맞죠? 호수 같아요. 여기 마치 하노이의 호환게임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파에도 비슷한 호수 있었었죠. 여기도 보면은 주변으로 둘레길, 산책로가 잘 돼 있어서 걷기 참 좋고, 조명이 예쁘게 들어와서 밤에 또 산책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사진 찍을 만한 포인트들도 꽤 있어가지고
야시장 구경하시다가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걸어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더워서 정말 산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좀 춥다고 생각하겠어요. 산악지대보다 보니까 바람이 살짝 쌀쌀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사파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파 때는 좀 추웠거든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달랏에서 머무는 호텔과 그리고 달랏의 밤 야시장 정도 같이 한번 구경해 보셨는데요. 달랏에서의 첫인상은 뭐랄까 구경할 데 많고 시장 잘 돼 있고 걸을 만한 데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여기가 최근 떠오르는 핫플레이스인지는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달랏에서 머무는 후이엔 호텔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생각하면은 그만한 호텔 따로 없을 것 같아요. 퀄리티도 괜찮고 나름 지낼 만한 그런 호텔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달랏은 산간 지방이다 보니까 럭셔리한 호텔도 있긴 하지만 보통 제가 머무는 스타일의 호텔들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좋거나 나쁘거나 한 데서 많이들 지내시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래서 호텔 퀄리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여행을 즐기실 때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입지적인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그 호텔을 잡아보시는 건 어떠실까 싶습니다. 야시장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면은 꽤 괜찮은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